번호는 수식에 넣지 말고 그냥 적어주시고, 자, 추가해서 넣으니까 메뉴는 입력에 가서 찾으시면 돼요. 그죠? 입력에 가면 수식 있고요. 수식을 윗부분에 FX 글자 자리 눌러주시면 이제 수식 편집기에 들어갔고, 자, 일단 분수가 필요하죠. 우리 글자 쓸 때 지금 요 내용을 쓰려고 하면 분수 그죠? 딱 만들어서 글자 쓰겠죠. 그래서 그 순서대로 가시면 돼요. 분수를 선택해서 공간을 만들고, 자, 그리고 위에는 대문자 F 적어주시고, 밑에는 H를 적고, 그 다음 첨자로 공간을 또 만들어야죠. 첨자 공간을 만들어서 2를 적고요. 그래서 수식 적을 땐 공간 만들어주고 내용을 적습니다. 그 다음에 이 공간에서 빠져나갈 수 있어야 돼요. 오른쪽 방향키 한 번, 두 번 누르면 분수 자리 바깥으로 빠져나갔고, 자, 그리고 이꼴기어 적고요. 다음 소문자 T에 그다음에 첨자, 아래 첨자 공간 만들어서 2 적고, 다시 첨자 공간에서 오른쪽으로 한 칸 빠져나가시면 돼요. 오른쪽 방향 키로 그 공간에서 빠져나가서 K 적고요. 그다음 다시 첨자 눌러서 공간 만들어서 1 적고, 자, 그리고 이 공간에서 오른쪽 한 칸 눌러서 빠져나가세요. 그죠? 자, 그리고 또 분수 필요하니까 분수 공간 만들어서 T를 적고요. 또 첨자 자리 필요하니까 공간 만들어서 첨자 눌러서 1 적고, 분자 자리에 밑에는 D를 적고, 또 이 분수 자리에서 공간을 오른쪽 한 칸 나가서 이꼴기어 적고 2. 자, 곱하기 기호는 키보드에 없으니까, 자, 여기 플러스 마이너스 있는 이 자리에 들어가면 곱하기 기호가 있고요. 다음 10. 다음 마이너스 7은 그 첨자 자리에 있죠. 그래서 윗첨자 마이너스 7을 적고요. 그리고 다시 오른쪽으로 눌러서, 오른쪽 방향키 눌러서 첨자에서 빠져나가서 오른쪽 딱 누르면 한 칸 커서가 길쭉하게 되면서 빠져나갔죠. 그 다음 다시 또 분수 필요하고, T 아래 첨자 자리 만들어서 1 적고, 또 첨자 자리에서 오른쪽 한 칸 빠져나가서 T 아래 첨자 자리 만들어서 2 적고요. 또 아래에는 D를 적고. 그러니까 공간 만드는 거, 그다음에 그 공간에서 빠져나오는 거, 그것만 잘 하시면 자, 내용 다 입력 가능하고, 그 다음 여기 나올 때 넣기, 요 넣기를 눌러주면 질문 없이 들어갈 거고, X를 누르면 넣을 건가 질문합니다. 그죠? 그래서 넣기 눌러줘야 되죠. 다시. 자, 넣기 눌러서 이렇게 나오시면 되고, 이건 하나의 객체처럼 되어 있다 했었고요. 만약에 잘못된 것이 있으면 수정하고 싶을 때는 더블 클릭하시면 수정하러 들어갈 수 있다 했습니다. 자, 닫고 나올게요. 자, 적당히 띄워서 번호 달아 놓으시고, 자, 적당히 띄워서 번호 달아 놓고, 자, 다시 FX 수식 들어가고요. 자, 적분 기호인 요 기호 자리를 클릭을 하시면 한 개짜리, 두 개짜리 뭐 등등 있는데 첫 번째 거 하면 되겠죠. 첫 번째 거 적분 기호를 선택을 하면 공간이 3개가 만들어져요. 그래서 밑에 공간에 A 적고, 윗부분에 B를 적고, 또 오른쪽에 자, 대문자 A, 다음 갈호 X 빼기 A, 갈로 닫고. 자, 이건 그냥 쭉 적으면 되죠. 공간 만드는 거 아니니까.
자, 그리고 여기에서 이꼴 기호를 그냥 적지 말고요. 이꼴 기호를 그냥 적지 마세요. 아까 우리 할 때 여기 이 공간, 이 공간, 요 공간 있었잖아요. 이 공간에서 빠져나가야죠. 그죠? 빠져나가야죠. 오른쪽 한 칸 딱 빠져나갈게요. 오른쪽 한 칸 빠져나가서 그냥 적어도 눈에 보이는 차이는 안 보일 겁니다. 그렇지만 지금 우리가 아까 여기 적분 기호 눌렀을 때, 인테그랄 해서 눌렀을 때 하나, 둘, 세 개 공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공간에서 오른쪽 한 칸 딱 빠져나가야 되고요. 자, 이꼴 마이너스, 그 다음 분수 필요하니까 자리 만들어서 대문자 A, 밑에는 U, 요 분수에서 오른쪽 한 칸 눌러서 빠져나가서 B 빼기 A 발로 닫고, 첨자 자리 필요하니까 다시 첨자 눌러서 3. 그래서 이 적분 기호에서 이꼴 기호 갈 때는 한번 빠져나오세요. 자, 그리고 넣기. 자, 틀린 거 있으면 더블 클릭해서 수정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혹시 못 넣은 거 있으면 제가 볼게요. 자, 요 예제 요거 하실 때는, 자, 평면이지만 제일 뒤에 깔려 있고 그 위에 겹겹이 쌓여 있는 게 보이죠? 그리고 그래서 제일 밑바닥에 깔려 있는 게 요 큰 사각형이잖아요. 큰 사각형이 바닥에 깔려 있고 그 위에 다른 것들이 겹쳐 있는데, 다시 위에서부터 아래로 볼게요. 그러니까 요거 저 뒤에 깔려 있는 거, 뒤편에 깔려 있는 게 있고 앞에 위로 쌓여 있는데, 그 중에서 또 위에서 아래로 내려갈게요. 그래서 이 사각형 제일 먼저 그릴 거고, 그 다음 이거 사각형 그려서 끝을 둥글게 말하는 겁니다. 근데 요거는 글자 들어가는 글상자고요. 요거는 글자 들어가지 않죠. 요 사각형에 글자 넣을 필요 없거든요. 사각 자체 안에 글자를 넣는 거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사각형 넣을 겁니다.
여기에 글 상자를 넣게 되면 글자를 안 쓰더라도 그 안에 커서가 생기고 그 안에 이런 도형들에 대한 조판 기호가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좀 문제가 생길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이거 글자 없는 거는 그냥 일반 사각형하고 글자 들어가는 거는 글 상자로 만들고 그렇게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거 둥근 거는 이 사각형은 그냥 사각형이에요. 요 안에 요거는 글맵시 따로입니다. 이거는 글자 없는 사각 도형의 끝을 둥글게 한 거고 요거는 글맵시라는 거 따로 한 개 더 넣은 거예요. 그 다음 여기는 그림이 들어간 거고 그리고 요 세 개가 똑같은 유형이죠. 그래서 요거 한 세트를 만들어서 넣고 이거를 복사를 할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 하나를 제대로 완성시킨 다음에 복사해서 간격을 맞춰가면서 그렇게 넣을 겁니다. 그리고 요거는 시험 예제다 보니까 크기를 줄 거예요. 여기 화살표를 지금 잘 따라가 보시면 요 큰 거는 130에 145 이렇게 크기를 줬거든요. 시험 예제다 보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리실 때는 대강 그리고 크기 숫자 적는 안에 가서 요 숫자를 딱 적어서 크기를 맞춰 주시면 돼요. 자, 그래서 그 지시사항이 어디 있는지 그거 잘 따라가셔야 되는데 일단 혼자 하실 때 어디가 지시사항이 뭐 적혀 있는지 참고를 하시도록 하고요. 자, 그러면 제일 큰 사각형을 그릴 겁니다. 자, 4번 번호 적어 놓은 자리에 밑에 엔터 몇 개 정도는 쳐 놓을게요. 자, 엔터 몇 번 정도는 이 정도 쳐 놓으시고 자, 그 다음은 사각을 넣을게요. 여기 같이 할게요. 자, 입력에 가 있으면 여기 도형 부분이 보이네요. 그죠? 도형은 뭐 편집에도 또 보여지고 자, 사각형, 직사각형 그렸으면 선택하시고 한 번만 클릭입니다. 대강 그냥 조그맣게 그리세요. 자, 그리고 크기 적는 자리가 있죠? 크기 자리에 130. 자, 메뉴에 적었을 땐, 키보드로 적었을 땐 반드시 엔터를 쳐야 커집니다. 130, 밑에는 145. 글자 적고 반드시 엔터를 치세요. 이 윗부분에 글자를 썼을 땐 항상 글자 입력하고 엔터를 쳐야 됩니다. 자, 그리고 색깔은 사실 시험장에는 흑백으로 나오니까 아무 색깔이나 넣을 수 있는데 지금 우리 색깔 보이니까 대충 비슷한 거 넣으시면 돼요. 색깔에 대해서 이름이 언급이 된 거 있으면 정확한 색깔을 넣으시고 언급된 거 없으면 대충 비슷한 거 넣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도형의 크기만 있지 저거 뭡니까 색깔에 대한 건 말이 없으니까 그냥 넣으시면 되고 그 다음 글자 들어가는 저 위에 제목 부분 넣을 거거든요. 그래서 제목 부분은 자, 지금 제가 도형이 선택되어 있기 때문에 도형 메뉴에 또 여기 상자, 글 상자가 보입니다. 도형 넣는 부분이. 아까는 입력에서 받고 또 편집가도 도형 부분을 선택할 수 있고 그래서 지금 방금 도형을 넣고 나니까 도형 탭이 보이니까 여기서 또 찾아 넣을게요. 가로 글 상자 첫 번째 있는 가로 글 상자 클릭하시고 마찬가지예요. 대충 그리세요. 그리고 글자도 쓸게요. 대충 그릴 때 이왕이면 옆으로 글자를 넣을 거니까 처음에 작게 그리기보다는 크게 넉넉하게 그리세요.
자, 그리고 개체의 테두리를 눌러 놓으세요. 자, 지시사항부터 읽어볼게요. 110에 17, 110, 17, 110에 17, 면색 파랑이라고 적혀 있어요. 면색 파랑이면 채우기 색을, 자, 이 파랑을 정확히 색깔 이름을 줬을 땐 정확히 그 파랑을 선택해야 돼요. 자, 요 파랑은 우리가 색상 테마에서 오피스 색상, 그렇죠? 기본 해놓으면 파랑이 없습니다. 오피스 색상을 선택하고 파랑이 선택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오피스 색상이 보이면 정확하게 파랑이 있으면 그거 선택을 하시고, 그 다음 글꼴은 굴림, 굴림에 22포인트, 그리고 하양, 글자 색이 흰색이에요. 그러면 글자 색 자리에 가보면 여기 오피스 색이 돼 있는데 오피스 색에는 또 하양색이 없어요. 그러면 색상 테마에 가서 기본을 하셔야 돼요. 기본을 가서 여기 하양을 선택을 해야 됩니다. 글자 색 하양. 그다음 정렬은 수평 수직 가운데에 돼 있어요. 수평으로는, 자, 글자가 지금 왼쪽에 있잖아요. 그래서 수평으로는 가운데 이렇게 하시면 되고, 수직으로는, 상하는 어때요? 기본값 자체가 가운데 있죠. 위에 가 있거나 아래에 있거나 그렇지 않죠. 그래서 안 해도 돼요. 그죠? 이미 기본값이 가운데 돼 있어요. 개체 속성에 가서 글 상자에 세로 속성을 위, 가운데, 아래 굳이 안 와도 가운데 되어 있다는 겁니다. 개체의 속성에 가보면 글자를 세로 위에 가게, 가운데 가게, 아래에 가게 하는 부분은 있지만 여기 우리가 들어오지 않아도 가운데에 돼 있어요. 그래서 굳이 안 가고 여기 가로 가운데에 이 아이콘으로 가운데에 보냈고요. 자, 그리고 끝이 둥그러져 있죠. 그거는 지시사항이 없지만 눈으로 확인 가능한 거니까 그런 부분은 개체 속성. 아까 개체 속성에 다시 가보면 선의 반원을 선택을 하시면 되겠네요. 반원 확인. 자, 그럼 모양은 다 갖춰졌으니까 저는 한쪽에 옆으로 치우쳐졌죠. 이렇게 위치를 적당히 옮겨주시고 위치 이동만 하셔야 됩니다. 그죠? 아까 크기는 딱 맞춰놨으니까 건드리면 안 되고, 내방향 화살표 있을 때 이 테두리 라인 근처에 가면 내방향 화살표, 크기 조절 화살표 있을 때 하시면 안 돼요. 내방향 화살표 있을 때 움직여서 적당히 자리 배치하시고, 자, 이제 밑에 제일 밑에 뒤에 깔려 있는 게 크다란 그 사각형이죠. 요 밑에 그 사각형 먼저 할게요. 글자 필요 없는 사각형이니까 그냥 이 사각형, 직사각형 눌러서 대강 그려 놓으시고, 그 직사각형의 크기는 90에 50, 크기 90, 50 맞나요? 90에 50. 색깔은 적당히 넣어주시고, 색깔은 이름 정해진 거 없으니까 적당히 넣고 마음에 드시는 색깔로 넣으면 됩니다. 자, 그리고 자리 안으로 가져오시고 또 개체 속성에 들어갈게요. 글자가 없는 이런 개체들은 요 개체 속성으로 여기 갈 때 그냥 더블 클릭으로도 바로 갈 수 있어요. 아까 글자 있는 도형도 테두리 라인에 내방향 화살표 있을 때 더블 클릭하시면 되고, 글자 없는 도형은 처음부터 어디를 가나 굳이 테두리 선에 안 가도 이 안에서도 내방향 화살표 나타나죠. 그러면 이 메뉴 개체 속성으로 안 가도 더블 클릭으로 바로 개체 속성으로 들어갈 수 있고요. 자, 둥근 모양 설정, 자, 그 다음은 왼쪽에 있는 거 먼저 할게요. ABC 주식회사 하는 그림입니다. 그 그림을 삽입을 해야 돼요.
그래서 입력으로 갈게요. 입력에 가면 그림이 있고요. 그림 요 글자 말고 위에 그림 부분을 눌러주시고, 자, 시험 예제는 문서에 가시면 ITQ 하는 폴더가 있어야 되죠. 문서에 가면 ITQ 폴더가 있고요. 더블 클릭. 그 안에 픽처. 자, 그 안에 ABC 주식회사가 로고 1번이죠. 로고 1번을 더블 클릭하시고 십자 모양 나오면 대강 그려줍니다. 대강 그리세요. 그리고 그대로 여기 점선 점 있을 때 그대로 기다리세요. 대강 그렸어요. 점 있죠. 자, 왜 이렇게 됐는지 원인을 아셔야 돼요. 자, 점만 보이는 건 그림은 이 도형, 요 제가 연두색으로 해놨는 거, 이 색깔 도형 뒤에 깔려 있어요. 개체의 속성이 배치 속성 때문에 저 도형 뒤로 가 있어요. 그래서 요 배치 속성을 글 앞으로를 할게요. 나중에 그린 건 원래 보통은 앞에 봐야 되는데 이때까지는 쭉 도형 그리다가 지금 그림을 그렸잖아요. 그 그림의 속성이 어울림 속성이 기본되어 있는데 글자 뒤로 가버려서 그래요. 그래서 글 앞으로를 선택을 하세요. 그래야 이게 보입니다. 아까 점이 있는데 이렇게 점이 있는데 만약에 딴 데 클릭해서 없어버렸잖아요. 그러면 그림이 없어진 거 아니거든요. 없다고 또 다시 새로 그리고 하시면 안 돼요. 이거 치워보면 요 밑에 있어요. 근데 이 밑에 있는데 치워야지 찾을 수 있어요.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그리자마자 이렇게 점이 있을 때 바로 글 앞으로 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글 앞으로 하고 그리고 이제 속성을 넣을게요. 40, 30, 자, 그리고 그림 효과에 가면, 자, 여기 이 그림 효과로 들어가면 안 되겠네요. 여기에는 회색조 하는 거 안 보이죠? 그 그림 효과는 색조 조정. 색조 조정에 가면 회색조 있습니다. 회색조는 컬러 없이 무채색으로 바꿔주는 게 회색조고요. 그리고 이 그림 자리에 밑에 하이퍼링크 해서 저 밑에 아직 우리 뒷페이지 안 했잖아요. 요 뒷페이지에 책갈피를 해놓고 그 책갈피하고 하이퍼링크로 연결시켜주는 그 작업이 필요한데 그거는 지금 하지 말고요. 밑에 페이지 작업하고 난 다음에 다시 돌아올게요. 그래서 위치만 적당히 배치해 놓으세요. 그래서 하이퍼링크는 아직 안 했습니다. 한글에서 하이퍼링크를 했을 때 수정이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맨 마지막으로 딱 한번 딱 해놓고 더 이상 수정 없어도 되도록 그렇게 해야 되니까 지금 아직 도형을 이렇게 건드려 줘야 되는데 하이퍼링크 되면 이동시키기가 불편해요. 그래서 나중에 하시는 게 낫고 잊어버리지 않도록만 하시고, 자, 그 다음 오른쪽 여기 유네스코라는 글자 써야 됩니다. 자, 그 글자를 모양 내서 쓰는 글자 글맵시예요. 글맵시. 추가해서 넣는 개체는 다 입력에 가시면 있고, 입력에, 자, 거기 글맵시 글자 색깔 빨강색으로 단색이죠. 자, 요 밑에 부분은 색깔을 골라서 넣을 때 사용하시라 했어요. 색깔을 고를 거 아니면 저 글맵시 윗부분에 요 그림 자리를 눌러주세요. 가나다 글자 적혀 있는 요 부분을 클릭하면, 자, 글자를 유네스코라고 적어주시고, 자, 이 글자의 글꼴은 도둠이고요. 그다음 이 안에 글맵시 모양은 갈매기형 수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갈매기형 수장. 그래서 글자 내용 입력하시고 글꼴, 도둠, 갈매기형 수장, 글맵시 모양을까지 설정하고 나면 이것도 저 뒤에 가 있는 거 보이시죠? 자, 글맵시가 요 뒤에 그냥 탁 들어가 버렸어요.
자, 요거 마찬가지로 놓치지 마시고 그냥 그대로 점이 찍혀 있을 때, 자, 개체 속성에서 찾을게요. 여기 근데 개체 속성에 글 앞으로, 아까 이거 그림에 할 때처럼 글 앞으로를 해야 되는데 안 보이네요. 자, 그러면 요 글자를 더블 클릭을 한번 할게요. 더블 클릭하면 개체 속성으로 가는 겁니다. 개체 속성에서 기본에 가면 글 앞으로 할 수 있어요. 글 앞으로 설정. 그러면 도형보다 앞으로 딱 올라왔죠? 그러면 이제 가져오셔야 돼요. 그렇게 되기 전에 가지고 오면 이 안에 마찬가지로 아까 그림처럼 점선만 보이고 점만 보이고 안 보입니다. 글 앞으로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이 그림과 글맵시는 글자보다, 글자라는 글 앞으로 글 뒤로라는 건 어떤 의미인가 하면 요 바닥이 글자 쓰는 공간이죠. 그 공간보다 뒤로 들어가 있어요. 다른 속성일 때는 글 앞으로를 하면 이 글자보다 앞으로 올라오는 속성일 때 나중에 그렸으니까 이런 도형보다 앞에 있게 돼요. 어쨌든 글 앞으로를 하셔야 이게 도형보다 앞에 올라온다는 거. 그래서 항상 개체 속성 이런 도형을 할 때 제일 강조하고 싶은 게 항상 이 글자와의 배치 관계입니다. 이것 때문에 힘들어 하시거든요. 다른 거야 뭐 그냥 속성대로 숫자 천천히 넣어보면 다 잘 해결하시고요. 자 50, 다음에 30. 그래서 글맵시의 크기까지. 자, 이제 밑에 요 사각형 도형을 너무 아래에 그렸거나 해서 밑에 요 세 개의 도형이 들어갈 자리가 비좁으면 다시 위로 좀 올리세요. 그죠? 자리 배치를 보시고 밑에 여유가 있는지 확인하시고요. 그래서 세 개 다 그릴 수 있는지. 아, 참, 글자 색깔. 저 글자 색깔 빨강을 안 했네요. 자, 요거 글자 색. 글자 색은 글자의 색깔이 아니고요. 글맵시는 도형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도형에 색깔 채워 넣듯이 여기 색 채우기입니다. 채우기 색을 빨강을 하면 글자의 색이 빨갛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선택하고 글꼴색 선택하려고 하면 희미하게 돼 있죠. 글꼴색이 아니고 도형에 채우는 색깔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 빨강 넣으시고요. 자, 그리고 밑에 작업을 할 때 이렇게 도형 바깥에 클릭을 하면 화면이 위로 쓱 올라가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내려왔는데 클릭하면 화면이 자꾸 올라가요. 자, 이 밑에 화면을 스크롤 한번 내려보세요. 내린 상태에서 이 옆에 빈 공간을 클릭을 딱 하면 화면이 자꾸 올라가죠. 자, 그건 왜 그런가 하면 이 바깥에 I자 모양 있을 때 클릭을 하면 여기에 문단 부호가 없다 보니까 클릭을 하면 제일 마지막 문단 부호를 찾아가요. 그래서 클릭을 딱 하면 제일 마지막 문단 부호가 여기 있으니까 위로 딱 올라가 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까 시작할 때 엔터를 몇 개 정도 쳐놓으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엔터가 좀 있으면 클릭을 했을 때 올라가는 양이 그만큼 작아지는 거죠. 엔터를 더 많이 쳐놓으면. 근데 이만큼까지 다 칠 필요는 없어요. 적당히 해서 화면 위아래로 자꾸 위로 너무 올라가지 않도록만 엔터 쳐놓으시면 돼요. 내가 밖에 클릭했더니 화면이 자꾸 너무 위로 또 저 위로 올라가 버리더라. 그러면 엔터 몇 개를 더 쳐놓으시면 돼요. 자, 이제 밑에 그릴게요. 자, 왼쪽에 있는 1번 적힌 자리도 밑에 깔려있는 거, 뒤에 깔려있는 노란 거 있죠. 그거 먼저 그릴 겁니다. 거기에는 글자 안 들어가는 거니까 그냥 직사각형. 직사각형으로 적당히 그려주고 밑에 속성을 보면 8에 10이네요. 8, 자, 가로 8, 세로 10. 그 다음에 면색은 하얀색 제외한 아무 색깔이나 넣어라 되어 있습니다. 하얀색을 제외하고 적당히 넣으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위에 1이 적혀 있는 사각형은 자, 1이라는 숫자가 글자가 들어가야 되니까 가로 글상자에 해서 대강 그려주시고 글자 1도 적어 놓을게요. 가로 글상자 했습니다. 글상자로 대강 그려주시고 1까지 적어 놓으시고 다음 테두리 라인 클릭할게요. 자, 테두리 라인 클릭해서 속성을 13 다음 면색 하양. 면색 하양은 이미 하양색 되어 있죠. 그래서 다시 안 해도 되는데 만약에 다른 색깔이었다면 채우기 색에서 하양을 찾아주시면 되고 다음 글꼴은 굴림. 자, 글자는 원래 블럭 설정을 해야 되지만 개체 속에 들어있는 글자는 개체 테두리 라인이 선택되어 있으면 그 안에 있는 글자 다 선택한 거랑 똑같기 때문에 개체 테두리 라인이 선택되어 있다면 넣으면 글자 속성을 바꾸면 여기 같이 바뀌어집니다. 굴림에 20포인트. 정렬은 수평 수직 가운데 수직으로 상하로는 이미 가운데 되어 있으니까 수평으로 가로 가운데 정렬을 하시면 되죠. 가로 가운데 정렬 하시고 자 그리고 이제 자리 위치 이동해서 삐뚤어져 있으면 자, 요 개체의 위치를 밑에 있는 도형하고 자리를 맞춰 주시고요. 자, 요거 딱 가운데 중심 라인을 한번 맞춰 볼게요. 요 도형하고 눈대중으로 맞출 수도 있는데 요 도형 밑에 깔려 있는 도형하고 Shift 키 눌러서 1이 적혀 있는 요 테두리 라인을 클릭을 해 보세요. 그래서 요거 두 개가 선택되어 있도록 해 보세요. 이때 저 뒤에 깔려 있는 요 도형 있죠? 이 도형은 선택이 안 되도록 주의를 하세요. 요거 하나, 그 다음에 Shift 누른 상태에서 요거 하나. 그래서 두 개가 선택되어 있으면 맞춤이 있고요. 도형 탭에 맞춤이 있고 자, 맞춤의 그림을 보시면 도형이 이렇게 도형의 그림 자리를 보세요. 그림 자리를 보면 요 중심 라인을 맞추는 거 요게 가운데 맞춤 도형이 위아래로 같이 포개져 있는데 중심이 딱 맞게 가운데 맞춤 눌러주면 요 도형 두 개의 요 세로 중심이 맞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대중으로 움직여도 되지만 잘 안 될 때는 딱 맞춰주고 싶으면 그렇게 하시면 되고 자, 그 다음은 옆에 있는 내용은 글자 쓰는 거는 글상자죠. 글상자. 그래서 가로 글상자 선택하고요. 적당히 넉넉하게 그리세요. 넉넉하게. 그리고 글자 입력하시고 이때 글자가 1번, 2번, 3번 자리의 글자들보다 글자가 작으면 제일 긴 글자를 적어주시는 게 좋아요. 지금은 비슷하니까 그냥 첫 번째 글자 적을게요. 1번의 글자를. 자, 이 도형은 크기를 얼마 하라 그런 건 없습니다. 자, 도형의 개체 테두리 라인을 항상 글자 있는 개체의 경우에는 테두리에서 클릭을 해서 이 개체를 선택하셔야 되고요. 이때 실수로 뒤에 개체가 선택되지 않도록 주의를 하시고 자, 이 개체의 속성은 점선 또는 선을 점선이나 파선을 넣으라고 했어요. 자, 선 스타일에서 종류를 여기가 파선이고요. 여기 점선입니다. 그래서 점선이나 파선을 넣으라 하는데 우리는 파선을 해볼게요. 다음 면색 없음은 투명하게 하는데 요거는 맨 마지막에 나중에 처리할게요. 면의 색깔이 투명해지면 요 투명하니까 뒤에 있는 요 연두색이 보일 건데 그 색깔이 보여지면 글자 선택할 때 개체 선택할 때 자꾸 뒤에 있는 도형이 잘 선택이 돼요. 실수로. 그래서 나중에 없애도록 하고 그다음 글꼴 궁서
궁서에 18포인트. 자, 정렬은 수평 수직 가운데 가로로만 하면 수직으로는 이미 가운데 되어 있으니까 수평으로만 가운데 맞춰주시면 되고, 자, 이제 요거 한 세트가 잘 만들어졌으면 요거랑 Shift 누른 상태에서 1 적힌 거, 요 노란색 뜬 거 3개를 선택을 하고요. 자, 저는 조금 왼쪽으로 치우쳐진 것 같아서 오른쪽으로 지금 조금 옮길게요. 오른쪽 아래로. 여러분들도 여기 3개를 넣을 거니까 옮기기 전에, 넣기 3개 복사하기 전에 자리나 뭐 이런 위치 관계 모양을 요 한 세트가 예쁘게 잘 됐는지 보시고, 수정할 거 있으면 조금 수정을 하시면 되고. 자, 이제 복사할 겁니다. 자, 3개의 객체가 선택되어 있을 때 컨트롤은 복사하려고 눌러줍니다. 컨트롤 드래그 하면 복사가 될 거거든요. 근데 그냥 컨트롤 드래그 하면, 아직 그냥 따라 하지 마시고 보면, 그냥 컨트롤만 눌러서 드래그를 하면 이렇게 삐뚤어질 수 있잖아요. 똑바로 나란히 내려가야 되는데 약간 삐뚤어질 수 있기 때문에, 자, 그거를 안 삐뚤어지게 하기 위해서 반듯하게 하는 거 Shift입니다. 그래서 컨트롤과 Shift를 2개 누를게요. 컨트롤은 복사하기 위해서, Shift는 반듯하게 수직으로 내리기 위해서 Shift까지. 그래서 컨트롤 Shift를 누르고, 이렇게 컨트롤 키를 누르면 플러스가 붙어 있을 거예요. 화살표 옆에 플러스가. 자, 이 상태에서 쭉 밑으로 드래그해서 놓습니다. 자, 이때 요 사이에 떨어진 간격은 눈대중으로 그 다음 거랑 맞추세요. 사이에 떨어진 간격은 이걸 그룹을 해서 복사를 하면 세로 간격 동일하게 그런 걸 할 수 있는데, 지금 요 시험 예제는 그룹을 했다 그러면 다시 또 푸는 작업을 해줘야 돼요. 시험 첫 장에 그룹 해놓지 마라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푸는 작업까지 해야 되는 상황이 생기니까 처음부터 눈대중으로 맞춰도 정확히 맞출 수 있기 때문에 눈으로 딱 보고 맞춰주시고, 자, 그러면 이제 요 색깔 바꾸시고, 색깔 적당히 다른 색깔로, 흰색 외에 아무 색깔이나 넣으셔도 돼요. 그죠? 흰색 외에 어떤 색깔이든 넣으셔도 되고, 그다음 커서 넣어서 글자 바꿔주시고, 자, 여기 글자 바꾸실 땐 지워야 되는 글자가 많잖아요. 지워야 되는 글자 많을 때는 커서 놓고 컨트롤 A를 하면, 왼손 놀고 있죠? 컨트롤 A를 하면 블럭이 딱 잡히니까, 블럭 잡혀 있을 때 쓰면 있던 글자 다 지워집니다. 블럭 없이 그냥 지우려고 하면 하나하나 글자를 다 지워야 되니까 시간이 걸리죠. 자, 블럭 설정해서 지우시면 돼요. 커서 넣어서 블럭을 설정하고 글자 입력하면 있던 글자 지워지면서 새로운 글자가 적힙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기 요 도형 3개 투명하게 처리를 안 했으니까 요 도형 3개를 선택을 하시고, 색 채우기를 색 없음, 흰색이 아니죠. 색 없음을 하면 투명해지니까 뒤에 있는 색깔이 보이는 거예요. 투명해지니까 뒤에 있는 색깔이 보여지고요. 자, 그럼 다 했습니다. 여기 하이퍼링크는 다음 장 설명할 때 그때 하도록 하고, 색 채우기를 색 없음. 그래서 이렇게 모양을 완성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